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3%, 그리고 코스닥은 1.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파생상품 만기가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장중에 쭉 전반적인 이 움직임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가지고 놀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물 시장에 매수가 들어와 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우리가 한 며칠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때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 그래서 이 현물 시장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적으로 한 며칠 많이 팔아가지고 오늘 뭐 이렇게 오른 거지,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이런 프로그램 매매가 쭉 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올랐는데,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강달러 때문에 정말로 걱정스러운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 이렇게 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 굉장하죠. 지난 25년간 봐도 뭐 아주 이례적인 높은 이런 상태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뭐 전망을 보면은 경적자들 10명 중에 9명은 올해 안에 한 1,400원 넘는다. 내년에는 뭐 어떤 때는 뭐 1,450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환율이 저렇게 높아진다는 것은 이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신경을 쓰는 주체가 바로 이 한국은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금리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펴긴 펴야 되는데 물가가 자꾸 높아지니까, 그런데 금리 정책을 잘못 펴게 되면은 또 경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굉장히 좀 긴박하게 이렇게 시장을 모니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쏠림 형성이 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금리를 갖다가 점진적으로 좀 올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강달러 계속 우리나라만 구경하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겠는지 좀 궁금하죠. 자, 일단 유럽 좀 봅시다. 자, 이 환율을 볼 때 지금 이 유로화가 앞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이 면적으로 보면은요, 이 위쪽 있죠, 위쪽. 위쪽이 유로화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아래쪽이 요 밑에 거 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로화가 많이 지금 늘어나 가지고 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멀리 이렇게 25년 이렇게 당겨 봤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예전에 이때 잠시 이후에 진짜 정말로 거의 한 20년 만에 지금 이런 상태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물가가 굉장히 높지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또 전쟁 때문에 참 물가를 갖다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준금리 참 올리기는 올려야 되는데, 러시아에서 자꾸 저런 식으로 에너지를 무기화시키다 보니, 또 곡물 가격도 무기화시키다 보니까 참 이렇게 유럽도 금리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유로화는 일단 달러 강세라는 거고요. 이 중국 돈도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최근 1년만 하더라도 여기 보면은 USD잖아요. USD가 위쪽입니다. 여기 중국 돈인데 지금 보면 이 달러 강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도 이래 보면 지금 최근 1년간이고, 멀리 한번 25년간 이래 보면 예전에는 뭐 이땐 큰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급변동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굉장히 지금 달러 강세가 위안화 대비 또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건 엔화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 USD가 위쪽에 있죠. 그러면 여기 달러고 아래쪽이 엔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이것도 지난 25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지금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그죠? 이럴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가 걱정이 되는 게, 돈이란 게 그렇습니다. 달러 쪽이 너무 강하면 뭐 유럽도 뭐 중국도 일본 쪽으로도 이렇게 분산이 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럽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까 유로화 선뜻 이렇게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를 내려서 계속 돈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또 봉쇄도 하고 있죠. 경기 침체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중국 돈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몇십 년 만에 지금 물가가 오르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엔화도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에 대적할 만한 마땅한 통화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그 수입 물가 고민, 또 그리고 금리에 대한 고민을 한국은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다 하고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런 달러 가격이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그 배경에는 연준에서 지금 강력하게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다른 나라 상황보다는 미국 경제가 좀 양호하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뭐 자국의 미국의 사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타부타를 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은 내만의 날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시장이 조금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시장이 올랐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죠. 현물이 싸다 이러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세력들이 전반적으로 다 판 게 아니라 그래도 일부 업종 공통적으로 이렇게 순매수한 업종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9개 종목, 야 오늘 16개 종목이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이런 종목들인데 그래도 괜찮죠. 종목이 좀 많으니까 좀 들여다 보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특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약품 쪽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고 또 코로나가 올 가을에 지금 뭐 가을이 다 됐습니다. 재유행하니 많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간 올랐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도 단기적으로 봐도 의약품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화학과 서비스 업종 이쪽도 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운송 장비 업종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서 운송 장비 업종에 해당되는 종목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멀리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이 상당히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은 지금 2020년 코로나 그때 계기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느 국가보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또 제조업 비중이 크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되기 쉬운 그런 여건에 놓여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화되기 쉬운 여건에 있단 말은 언제든지 점진적으로 다 자동화가 돼가면 기업 이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빠져나갔던 이런 수급이 공백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 이기게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종목들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니까 자꾸 지금 조심해라 이런 신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아닙니까? 롯데지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죠. 항상 이럴 때는 그나마 다른 이럴 때보다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해당 종목에. 근데 뉴스 보고 투자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뉴스 거꾸로 투자하십시오. 또 그리고 또 우리 주식시장 이래 보면 여러분들 제 유튜브 조회수 봐도 되고요. 카페 와서 우리 뭐 제가 장중수급 분석 같은 거 올릴 때 거기 조회수 같은 것도 보셔도 돼요. 조회수가 떨어지고 유튜브 조회수가 이래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보통 그럴 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기를 굉장히 겁내할 때 여건이 된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게 이길 확률이 더 큽니다. 코롱생명과학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라는 신호가 연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로템도 이때 이렇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분석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내만의 날이었고 저째 조금 무사히 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환율,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 현상을 이를 바라보니까
참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고 말이죠. 좀 갑갑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지나고 나면은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한 4일간 달아서 쉬게 되죠. 우리 주식시장에서 4일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또 끝나고 나면은 또 미국의 8월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될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또 시장은 또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니, 뭐 이미 빅스텝이 예고되어 있지만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하니, 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계속 주식시장 한 4일간은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잊어버리고 추석 때 가족 친지들과 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